안녕하세요. 더백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고 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품, 아이템을 특정한 조건에 맞게 필터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미리 신발 상품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아이템으로 설정한 상태로 가져왔고, 이러한 아이템을 색상을 지정하면 화이트 색상의 신발들이 이렇게 필터링이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이즈도 이렇게 해서 250mm로 필터링을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필터링을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슬라이더로 이렇게 하면 가격대에 맞는 상품이 리스트에 표시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필터링을 초기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기화 리셋 아이콘도 설정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고가 순으로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 저가 순으로 누르면 낮은 가격 순으로 아이템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더 블루 사이즈는 270 가격대 저가 고가 순 이렇게 해서 필터링과 소팅 방법에 대해 이번에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sorting 프로젝트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를 연동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파이어베이스 연동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죠. 그리고 보스 이메일 비밀번호 로그인을 기본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더미 데이터는 플러터플로우의 매니지 컨텐츠 기능으로 더미 파일을 업로드 시킬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토리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config 파일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고, 자, 오덴티케이션을 허용을 해주고 유저 컬렉션은 자동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페이지는 로그인 페이지 템플릿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로그드인 페이지는 홈페이지로 빈 페이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빌딩. 자, 그럼 홈페이지에 오늘 실습할 UI 디자인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앱바 타이틀은 운동화 상품을 예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앱바의 색상은 흰색으로 해주고 엘리베이션 0, 그리고 타이틀은 색깔이 있는 타이틀로 스타일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배경은 완전한 흰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제 필터링 할 수 있는 옵션들을 이곳에 그려주겠습니다. 자, 먼저 신발의 색상과 사이즈를 드롭다운 위젯으로 필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줄게요. 그러면 가로 배열이기 때문에 로우부터 넣고요. 이곳에 드롭다운 위젯을 먼저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드롭다운의 힌트는 색상, 컬러는 세 가지만 이번에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블랙, 화이트,
블루. 드롭다운의 값은 블랙, 화이트,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넣는데 유저가 이쪽에서 설정을 할 때는 컬러 모양이 나오는 게 훨씬 직관적이겠죠. 그래서 여기 옵션 라벨을 활성화를 해서 블랙, 화이트, 블루는 value, 즉 데이터로 숨김 처리를 해놓고 유저가 볼 수 있는 화면에는 여기 라벨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모지를 넣어서 아이콘 모양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상 설명란에 현재 이모지 사이트 주소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이트 주소에 접속해서 저와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화이트. 자, 화이트는 두 번째 옵션이죠. 그래서 라벨에도 매칭되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흰색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블랙 첫 번째 라벨, 블루 세 번째 라벨 이렇게 넣어주시면 블랙, 화이트, 블루로 여기 유저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라벨로 지정한 컬러 아이콘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얘는 왜 필요하냐? 나중에 데이터하고 조건을 줄 거예요. 조건을 줄 때는 이 라벨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와 매칭된 values, 데이터들이 인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롭다운의 너비는 화면에 너비 값의 45% 정도 크기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40 정도면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고요. 볼더, 테두리, 색상 반영을 해주겠습니다. 엘리베이션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복제를 해서 동일한 크기의 드롭다운을 넣어주시고, 자, 이쪽은 신발의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힌트는 사이즈로 바꿔주시고, 자, 라벨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벨은 꺼주고 이쪽에 250mm부터 270mm까지 세 가지 사이즈만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드롭다운을 정렬을 좌우 끝으로 해주고 로우에 양옆에 패딩을 주겠습니다. 그렇죠? 자, 16 적당한 사이즈로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격대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컬럼안에 슬라이드를 넣기 전에 슬라이더의 제목을 먼저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넣고 상단에 살짝 패딩 주시고 좌측 정렬, 우측에도 동일한 패딩 값 줍니다. 그리고 얘는 가격대 필터 라고 해주면 되겠죠. 최대가. 최대가보다 작은 아이템들이 여기에 필터링 될 때마다 표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스타일은 라벨 16자리로 해주겠습니다. 다음 여기 하단에 슬라이더 추가하면 되겠죠. 슬라이더 위젯 이렇게 추가해주면 돼요. 그리고 자, 최초 값은 우선은 비워두고요. 미니멈 가격이 보통 1,000원, 만원 단위 이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 가격은 신발이 만원짜리 이하는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만원, 만 숫자 반영해 주시고 맥시멈을 10만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 슬라이더의 위치는 최대값으로 지정되게 해주면
이니셜 밸류에 최대 가격을 주시면 나중에 필터링 할 때 모든 아이템이 우선은 다 보일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를 좌측으로 갈수록 낮은 가격대가 나오도록 하면 되겠죠. 그리고 show value 옵션을 켜주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슬라이더로 유저가 이렇게 필터링을 할 때 가격이 위쪽에 표시가 될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 소수점은 필요가 없죠. 원하기 때문에 0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가순, 저가순으로 볼 수 있게 초이스 칩스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초이스 칩스. 자, 아이템은 고가순, 저가순으로만 두 개만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옵션은 제거를 해주고요. 다음 정렬을 우측에다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우측은 AND. 그 다음에 AND를 줘도 중앙에 있죠? 이것은 여기 컬럼에 스트레치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템이 끝으로 갑니다. 초이스 칩스의 끝에도 이렇게 패딩을 주면 화면하고 공간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옵션은 고가순, 두 번째 옵션은 저가순 이렇게 해주고 최초에는 고가순으로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니셜 옵션에 고가순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컬러는 그대로 가면 되고 볼더 컬러도 주겠습니다. 여기도 unselected도 볼더 컬러 주면 되겠죠. 다음 볼더 레디우스 최대로 주겠습니다. 선택된 아이템과 선택되지 않는 아이템 모두 24로 최대로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단에 상품 리스트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컬럼 안에 컬럼을 또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좌우측 상단 쪽에만 패딩을 줘서 조금 띄워주시고요. 자, 아이템은 컨테이너로 먼저 영역을 주고 너비와 하이트는 비워두겠습니다. 자식만큼의 사이즈로 동적으로 크기를 맞추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너비와 높이 값의 컨테이너 값을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 안에 로우를 넣습니다. 먼저. 그 다음 로우에 패딩, 컨테이너하고 살짝 공간을 주면 되겠죠. 넣고 먼저 신발 사진이 보이도록 이미지 위젯을 추가하고 크기는 100바에 100 그리고 컨테이너에 테두리를 좀 줄게요. 아니면 내부 색상을 약간 이런 식으로 배경이랑 약간 구분되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필 컬러는 제거를 하고 테두리 색상을 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볼더 레디우스도 살짝 띄워주고 볼더 컬러를 볼더 위드를 0.5 약간 얇은 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이미지 다음에 상품의 이름, 컬러, 사이즈, 그리고 가격이 표시가 되면 좋겠죠. 가격은 가장 뒤에 우측에 배치를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정보들이 세로 배열로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로우 안에 컬럼을 먼저 넣고 컬럼 안에 텍스트 3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텍스트는 상품명이 나오면 되겠죠. 상품명, 그 다음 컬러, 마지막은 사이즈 값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로우 안에 가격을 표시할 텍스트를 끝에 넣으시고요. 자, 붙어있죠? 붙어있으면 가운데 위치에 있는 컬럼의 익스펜션을 최대로 줍니다. 확장을 시키면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리고 컬럼 안에 있는 아이템은 좌측 배열로 시켜야 되니까 크로스를
스타트로 바꿔주고 이미지하고 붙어 있으니까 우측에 패딩을 살짝 줍니다. 됐고 여기는 가격이죠. 가격. 그 다음 텍스트 스타일을 조금 바꿔줄게요. 자, 가격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조금 크고 굵게 처리를 합니다. 상품명도 한 18 정도로 해주고 컬러하고 사이즈는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 너무 붙어있죠? 컬럼안에 3개의 텍스트의 간격을 아이템 스페이스에 6 정도 줘서 띄워주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앱바에 필터링을 초기화할 수 있는 아이콘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앱바기 때문에 위젯 팔레트에서 해야 되겠죠. 아이콘 버튼 검색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액션스 위치에 넣습니다. 그 다음 필 컬러는 날려주고 버튼의 사이즈는 50, 아이콘 사이즈는 30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리셋 아이콘 추가해주면 되겠죠. 아이콘 컬러는 검정색이나 회색 톤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필요한 UI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품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파이어스토어로 이동하고요. 자, 파이어스토어의 유저스 컬렉션 말고 신발 상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컬렉션을 프로덕트라고 컬렉션 이름을 프로덕션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상품 이름, 상품 컬렉션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안에 가장 먼저 상품의 이미지, 포토 URL, 타입은 이미지 패스 생성, 그리고 타이틀 스트링이죠. 다음 컬러 스트링, 사이즈 스트링. 숫자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드랍다운에 미리 단위까지 넣었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주는 게 오히려 정확하게 조건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사이즈, 다음 가격이죠. 프라이스. 자, 프라이스는 우리가 슬라이더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필터링을. 그런데 슬라이더는 타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더블입니다. 더블. 더블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인티저가 아니고. 자, 더블로 지정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필드까지 생성을 했으면 우리가 매니지 컨텐츠로 더미 데이터를 넣어 줄 건데 이 상태에서 넣으면 에러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신규 컬렉션이 추가가 되었죠. 그러면 파이어스토어 룰을 디플로이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 권한은 전부 다 로그인한 유저로 이렇게 해주고 딜리트는 노원 아무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로그인한 유저 이렇게 해서 디플로이. 그래야지 우리가 매니지 컨텐츠에 더미 파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디플로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규칙이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컬렉션 내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이어스토어 룰을 먼저 디플로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죠. 다시 파이어스토어의 매니지 컨텐츠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프로덕션 컬렉션이죠. 이쪽에 이제 생성을 할 건데 add document 눌러서 하나하나씩 직접 생성해도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개의 상품의 더미 데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파일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별도로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올려둔 더미 파일로 한번 업로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SV 파일입니다. CSV 파일 누르시고 프로덕트 있죠.
CSV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이렇게 필드에 매칭을 시켜서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한번 배워봤던 기능입니다. CSV 파일을 업로드하는. 그 다음 Validate Import 눌러주시면 자 보이죠? 더미 파일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엑셀 파일이 아니고 CSV 파일입니다. 자세하게 업로드 CSV 파일, 더미 파일로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중급 강의를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는 준비가 되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파이어베이스에 파이어스토어 이동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덕션 10개의 더미 파일이 잘 들어갔습니다. 됐죠? 됐고, 자, 들어갔으니까 먼저 여기 컬럼 상품 리스트 쪽에 컬럼에 쿼리 컬렉션을 해주겠습니다. 쿼리 컬렉션, 프로덕션 컬렉션이죠. 그 다음 여기서는 당장 할 건 없어요. 뒤에서 별도로 해줄 거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컨펌 누릅니다. 됐고 이제 쿼리로 가져온 데이터를 각 아이템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너무 붙어 있죠? 아이템 간격이 컨테이너의 하단에 패딩을 주겠습니다. 됐고 이미지부터 연결을 하죠. 자, 이미지 패스, 프로덕션 다큐먼트, 포토 URL 그리고 작업 모드에서 디폴트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게 돼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이미지를 작업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신발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서 링크를 잘라내기 한 뒤에 다시 포토 URL 연결한 다음에 디폴트 밸류 이렇게 넣어주면 작업 모드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 상품명 타이틀 데이터죠. 얘도 연결합니다. 그 다음 컬러 연결, 사이즈, 마지막 가격, 프라이스 연결하고 가격은 세 자리마다 쉼표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넘버 포맷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데시말 그리고 오토매틱 이렇게 해주면 화폐 표기를 해줍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이 컬럼, 상품에 있는 이 컬럼의 속성에서 얘는 스크롤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스크롤이 가능하겠죠. 아이템이 많을 때. 됐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색상, 사이즈, 가격대 얘들에 맞게 이 아이템을 필터링을 시키려면 여기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얘를 조건부 가시성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건에 맞는 아이템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컨테이너에 컨디셔널 조건부 가시성 활성화 시켜 주시고 다음 onset을 누릅니다. 자, 우리는 고가순, 저가순은 쿼리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할 거고요. 가시성 처리해서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색상, 사이즈, 가격대, 슬라이더 여기 세 개에 따라서 아이템이 필터링 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모드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combine condition입니다. 그리고 and죠? and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연결할 거는 여기 슬라이더 가격대 필터링이에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첫 번째 컨디션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싱글 갑니다. 그 다음
자, 기준은 가격이죠. price, production document에서 price 우선은 지정을 하시고요. 얘가 슬라이더의 값이 최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같거나 이하의 상품이 나와야 돼요. 그쵸? 슬라이더로 9만 원에 딱 가져다 놓으면 9만 원하고 같거나 그 이하의 아이템들이 정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less than, 뭐뭐보다 작은 또는 equal to, 같을 때 예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교할 값은 여기 슬라이더 위젯이죠. 위젯 스테이트의 슬라이더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쿼리 컬렉션의 프라이스에 따라서 맞는 것들만 여기서 가시성으로 보여줄 거예요. 자, 됐습니다. 첫 번째 조건 설정이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색상 쪽 드랍다운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언셋 누르시고 자, 생각을 해보면 색상에 지정한 색상의 값과 드랍다운의 값이 같은 걸 필터링 하면 되겠죠. 그런데 설정을 안 했을 때는 전체 아이템도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이 여기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컴바인 컨디션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리고 색상의 같은 값이 나오거나 두 번째는 드랍다운은 설정을 안 하면 모든 아이템들이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OR로 지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서 싱글, 첫 번째는 프로덕션 도큐먼트의 컬러가 같을 때, 뭐와 같을 때죠? 드랍다운. 자, 드랍다운의 첫 번째 드랍다운 하고 같은 게 필터링이 되면 돼요. 자, 됐죠? 그 다음 OR의 두 번째 조건은 얘도 싱글 컨디션 가서 자, 드랍다운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예요. is not set or is empty. 이렇게 해주면 다 보이게 됩니다. 됐죠? 자, 우선은 컨펌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주고 자, 사이즈 드랍다운도 컬러 드랍다운과 같은 개념입니다. 얘를 복사를 해서 다시 들어가서 add 컨디션 눌러주고요. 눌러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P라는 게 보이죠. paste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경할 거는 컬러가 아니고 사이즈예요. 사이즈 그리고 드랍다운이 두 번째 드랍다운이죠. 두 번째 드랍다운하고 같은 걸 필터링을 해주고 그 다음 얘는 드랍다운 1이 아니고 드랍다운 2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색상, 사이즈, 가격대, 슬라이드까지 모두 AND 가시성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확인 누릅니다. 이럴 때만 보이면 되는 거죠. 결론은 이럴 때만 해당 아이템이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고가순, 저가순 이쪽을 할 건데 자, 먼저 기본적으로 여기 준 쿼리 컬렉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초이스 칩스를 고가순으로 기본으로 줬어요. 따라서 오더링 정렬이죠. 오더 바이를 누르시고 프라이스 줍니다. 고가순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이 위에 올라오고 내려갈수록 줄어들어요. 가격이. 그러면 오더는 디크리징이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초이스 칩스가 고가순 아이템은 현재 여기 컬럼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저가순을 눌렀을 때는 이 컬럼이 아니고 다른 컬럼이 보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 컬럼은 가시성을 초이스 칩스 있죠? 자, 싱글부터 가서 초이스 칩스가 위젯 스테이트의 초이스 칩스가 뭐와 같을 때죠? 고가순이죠. 자, 그러면 고가순에 대한 아이템 쿼리 작업은 끝났어요. 오더 바이 작업은 끝났고 저가순을 이제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현재 컬럼을 랩 스택으로 감싸고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이 컬럼 자체를. 그리고 스택 안에 넣어주면 두 번째 아이템은 얘로 보이게 하면 되겠죠. 저가순일 때는. 먼저 조건부 가시성을 수정을 저가순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쿼리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쿼리의 오더 바이를 저가순이기 때문에 내려갈수록 증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increasing 됐죠. 나머지 컨테이너에 우리가 조건부 필터링 중 가시성은 동일하게 가시면 돼요. 변경될 게 없어요. 자, 작업은 끝났어요.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회원가입부터 해줘야 되겠죠. 자, 로그인 됐고, 지금 여기에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되었어요. 오버플로우 여기부터 조치를 한번 하고 나머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크롤업을 들어갔고 여기도 스크롤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아마 발생이 된 것 같아요. 프라이머리는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테스트. 자, 잘 보이죠? 자, 우리가 하나 작업을 안 했네요. 여러분들. 작업을 안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리셋 눌렀을 때 필터링이 초기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선은 현재는 지금 작업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색상도 필터링도 잘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초기화를 할 작업을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콘 버튼에 에디터를 켜서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드랍다운은 리셋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셋을 검색해보면 액션에 리셋 드랍다운 필드가 있죠. 두 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이스 칩스도 동일하게 리셋이 있습니다. 리셋 지정하시면 되고, 자, 슬라이더를 선택해보면 리셋이 없고 셋폼이 있어요. 얘로 지정을 하시고 얘의 값이 우리가 최초에 10만원으로 지정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셋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안 작업이 끝났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고가순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색상을 파란색으로 하면 파란색 필터링이 돼요. 그리고 사이즈를 파란색 안에서 또 270으로 이렇게 주시면 270짜리만 뜹니다. 이 상태에서 가격대를 얘가 10만원이니까 더 낮추면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다시 리셋 하면 다 초기화가 되고 저가 순으로 정렬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대도 다시 이렇게 5만원, 6만원 이하 상품의 저가순, 고가순 이렇게 처리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상으로 아이템 필터링 방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